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우유는 대표적인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해독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 여러 영양소가 풍부해 영아기 성장을 돕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인 카제인은 글루텐과 마찬가지로 이를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아시아인의 75에서 90%는 카제인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반면 백인들의 경우 일종의 유전적 변이로 인해 그 인구가 25% 정도로 드물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락타아제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락토스라는 젖당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카제인을 분해하지 못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카제인이 소화되지 못한 채 장으로 내려가는 경우 장내 유해세균의 먹이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장내 유해세균이 카제인을 소화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스로 인해 우유를 섭취한 후 배에 가스가 차서 아프거나 메스꺼운 증상,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또 락타아제가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유제품을 다량 섭취하는 경우 장내 박테리아가 락타아제 대신 락토스 대사를 맡게 되는데요. 이 경우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산, 메탄, 인돌 등 여러 종류의 독소 같은 물질들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심혈관계, 신경계, 근육,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알레르기 반응이나 근육과 관절의 통증 등의 문제를 만들게 되죠. 글루텐과 마찬가지로 분해되지 않은 카제인은 소장의 육모를 파괴시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육모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소장에서 흡수시켜야 하는 영양물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러한 통념과 반대로 연구 결과는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이 제일 많은 미국과 스웨덴, 호주, 노르웨이 등은 대퇴골 경부 골절 발생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유 소비가 아주 저조한 중국 본토인의 경우 경부골절 빈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유하면 칼슘이 떠오르지만 우유도 결국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진 동물성 식품으로 산성식품에 속합니다. 산성식품은 뼈 조직을 파괴하게 만드는데 이는 인체가 과도한 산을 닦아내기 위해 뼈의 탄산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버드 대학에서 약 7만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18년간 추적한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유를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다공증이 더 많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즉 건강을 위해 섭취한 우유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나 유단백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녹색 채소를 먹는 것이 뼈 건강뿐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 좋은데요. 우리가 흔히 칼슘하면 떠올리는 시금치의 경우 칼슘은 많지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레이트와 결합되어 있어 실제 몸 안으로 흡수되는 칼슘의 양은 적습니다. 따라서 옥살레이트가 적으면서 칼슘이 풍부한 케일이나 근대, 보리순 등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나 콩, 뼈째 먹는 생선에도 칼슘이 풍부하니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해 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칼슘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경우와 우유 대신 칼슘을 보충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